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최대 라이벌인 두 어르신을 모시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인 성리학자로 퇴계 선생을 떠올리지만 나이가 들어서 만난 남명 선생을 통해서 성리학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더 대단한가라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선 성리학이 동북아시아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성장, 발전하는 데에 이 두 어르신처럼 건강한 라이벌 관계의 유지가 무척 중요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에 그것도 같은 해에 태어나서 영남 땅을 대표했던 두 명의 거장이 있었죠. 바로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 선생입니다. 한 분은 부드러운 붓으로 학문의 끝을 파고들었고 다른 한 분은 서슬퍼런 칼로 정의를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적인 비유가 바로 이 붓과 칼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분의 차이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뿌리는 같은 영남인데 자라난 토양이 아예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하고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퇴계 선생이 계셨던 경상좌도, 그러니까 지금의 안동 지역은요, 낙동강 깨고 평탄하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학구적이었죠. 그런데 남명 선생의 경상우도, 이쪽 산청, 합천은 어떻습니까? 바로 저 험준한 지리산의 기계가 느껴지는 곳이에요. 당연히 기풍도 강직하고 모든 몸으로 부딪히는 실천적인 분위기였겠죠. 결국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딱 맞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분을 21세기로 한번 소환해 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퇴계 선생은 아마도 통찰력 넘치는 선지자형, INFJ, 딱 서울대 총장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요? 반면에 남명 선생은요,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죠. 대담한 통솔자, ENTJ, 사회운동가의 특수부대 교관까지. 이야, 정말 딱 어울리지 않나요? 캐릭터가 정말 극과 극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두 분의 철학이 어떻게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지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깊이 있는 이론이냐, 즉각적인 실천이냐, 바로 이 대결입니다. 두 분 다 그러니까 이 내면을 바로 세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퇴계 선생은요, 이 경의 힘으로 우주의 원리, 리를 파고들었어요. 안으로, 더 안으로, 깊게 파고드는 거죠. 반면에 남명 선생은 이 경으로 단단해진 마음을 가지고 곧바로 바깥으로 세상의 정의, 의를 향해서 칼처럼 뻗어나간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진짜 재밌어요. 퇴계 선생은 그야말로 딥워크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알 때까지 팔아, 이런 스타일. 그런데 남명 선생은 이런 걸 보면 딱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뭘 할 건데?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갓생 그 자체인 거죠. 남명 선생의 철학은요, 이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건 가짜다. 정의롭지 못하면 칼을 뽑아라. 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고 본 거죠. 정말 그 기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명 선생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성성자라는 방울입니다. 이걸 허리에 차고 다녔대요.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자신에게 물었던 겁니다. 야, 너 지금 정신 제대로 깨어있냐? 끊임없이 내면을 다잡는 경을 위한 도구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 바로 칼입니다. 이 경애검이라는 칼, 이건 남을 배라고 있는 칼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나태함, 또 불의를 보고도 타협하려는 그 비겁한 마음을 베어내기 위한 칼이었습니다. 칼끝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의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칼날에 새겨진 8글자, 여기에 남명 철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명자경 외단자의,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이 경이고 밖으로 결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의다. 와, 내면 수양과 바깥으로의 실천, 이 완벽한 조화, 이게 바로 남명이 평생을 걸고 추구했던 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이렇게 다른 두 철학이 실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그분들의 제자들이 보여줍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빵 터지니까요. 이 두 학파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요. 남명의 제자들은 뭐 망설일 게 없었죠. 스승님께서 불의를 보면 싸우라고 하셨다! 이러면서 바로 칼 들고 의병장으로 나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나 홍해 장군 곽재우가 바로 남명의 제자죠. 반면에 퇴계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서해 유성룡 선생처럼 당장 칼을 들기보다는 무너져버린 국가 시스템, 이 행정체계를 다시 세우고 전쟁을 지원하는, 말하자면 국가의 소프트웨어를 복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차이가 후대에 어떤 정치적 운명 그리고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그 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퇴계학파는 남인 세력의 뿌리가 되면서 조선 후기까지 쭉 영남 유학의 주류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주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남명학파의 길은 훨씬 더 드라마틱했어요. 부빈의 핵심 세력이 되어서 광해군 때 잠시 권력의 최정점에 딱 섰다가 인조반정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숙청당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너무나 다른 운명이었죠. 그럼 오늘날 이 두 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퇴계 이황 선생은 깊이 있는 성찰, 어떤 학문적인 품격을 통해서 한국 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반면에 남명 조식 선생은 최근에 와서 더 재조명받고 있죠.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용기, 그 비판 정신, 행동하는 지식인의 상징으로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장의 이미지로 압축한다면 저는 이걸 꼽고 싶습니다. 바로 교과서와 회초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퇴계 선생이 우리에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교과서를 써주셨다면 남명 선생은 그 교과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회초리를 들었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눈에 쫙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도부터 가치관, 상징물, 스타일,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까지 정말 다르죠? 한 분은 부처럼 정교하게, 다른 한 분은 칼처럼 단호하게,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 역사를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진짜 지혜라는 건 퇴계의 깊은 알과 남명의 단호한 행동이 만나는 지점에서 완성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붓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칼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